빅픽처입니다.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오늘 마지막으로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주제 보겠습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. 이 공매도 금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. 정부 측에서 그 결정이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나왔습니다. 한 달 반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 좀 다시 재개가 될 예정인데요. 이 내용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겠습니다. 지금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모호하거든요. 지금 발표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, 구체적으로? 네, 우선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공매도 금지 기한을 확정을 했습니다. 이제 5월 2일까지 약 한 달 보름 정도가 더 연장이 되는 건데요. 2020년도 2월 28일 코스피 2000이 붕괴되면서 사실 이 금융시장 상당히 많은 좀 혼란이 왔었고요. 3월 16일이었죠. 2020년 3월 16일 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. 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해서 공매도 금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 주식이 상당히 좀 빠르게 떨어졌던 부분들 더 빠르게 사실 올랐습니다. 5월 26일 코스피 2000이 회복이 됐고 8월 27일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 사실 요구가 굉장히 좀 많았었죠.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6개월 더 연장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고 금년에 1월 7일 이제 코스피가 3천이 돌파됐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이 3월 15일 종료 예정이다 그러면서 금융위 쪽에서는 사실은 공매도를 재개하고 싶어 했습니다. 하지만 뭐 이 개인들의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겠죠.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이 좀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재개하는 거는 금융위원회도 이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. 그러면서 이 전일 발표한 게 이 5월 3일부터 이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데 이 전체 종목들 중에서 이제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개 종목들만 우선적으로는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종목이 코스피가 지금 917개 종목이 있고요. 코스닥이 1470개입니다. 그 중에서 350개 종목을 허용한다면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는데요. 우선적으로 단적으로만 이 공매도를 재개를 하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보면서 순차적으로 좀 풀겠다라는 조치가 전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한 달 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3월 중순쯤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거래일수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한 5월 달 초반부터 다시금 풀린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. 공매도 워낙에 좀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그런 제도기도 합니다. 공매도를 찬성하는 쪽, 공매도 재개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어떤 근거를 드나요? 네, 사실은 공매도 제도 자체만으로 본다라면은 꼭 필요한 제도가 맞거든요. 고평가된 부분들을 이 실제 밸류에이션에 맞게 이 회귀시키는 밸류에이션과 주가를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는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국들 뭐 사실 모두가 다 공매도 이 허용을 하고 있고요. 한국만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진 기법이고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MSCI나 이 FTSE와 같은 이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에서는 이 국가별 신용 등급 평가 시에 공매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도 하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이 공매도를 3월 15일 재개를 하고 싶었던 이런 마음들을 좀 많이 좀 표현을 했었고요. 하지만 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재개를 하기에는 정치권과 개인들의 이런 이 눈치 보기가 좀 심했기 때문에 바로 재개는 못했고요.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위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 6일 개정되기 때문에 입법 공백 문제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 날짜를 5월 2일까지만 연장을 하겠다.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확정을 지어 놓고요. 그리고 5월 2일 연장할 때도 모든 종목이 아니라 전에는 사실은 2천 종목이 넘는 이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허용이 됐다라면은 이제는 코스피 200,
코스닥 150 이 대형주들에 한해서 적용하겠다. 여러 가지 좀 명분과 실리를 좀 다 잡은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. 공매도 재개는 뭐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은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허용하면서 이 재개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반면에 우려되는 점들도 있잖아요. 사실은 이 공매도 재개 시 우려되는 점 너무 많습니다. 3월 16일 이후에 작년 3월 16일 이후에 개인 누적 순매수 약 500조 원이고요. 코스피 지금 12개월 예상 PER 14배가 넘었습니다. 상당히 좀 고평가에 대한 부담들 이 10배 초반에서 사실 많이 움직였었는데 14배 넘어가면 좀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. 그리고 1월부터 코스피 대차잔고 금액이 반등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 코스피 대차잔고 상당히 좀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요. 대차잔고가 많다고 무조건 공매도가 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에 갚지 않은 물량인 이 대차잔고는 공매도 대기 자금의 성격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차잔고 금액도 상당히 좀 빨리 올라간 부분들 이 부분은 좀 부담이고요. 이 대차잔고가 증가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 공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차잔고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됐다.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리스크 관리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차잔고 증가에 대한 부분들,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,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샀다. 사실은 이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부분들까지도 좀 우려되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보더라도 3천선 위고 워낙에 오르는 동안에 개인들이 포지션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공매도가 다시금 또 재개된다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. 재개될 경우에 시장에 미칠 영향력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우선 수치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 좀 부담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드렸지만 영업이익 추정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간다라면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이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펀은 좀 낮아지게 되잖아요.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고객 예탁금 70조 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. 이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나왔을 때 사실 미국에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 게임스탑 같은 부분들 개인들의 힘 사실 한 번은 보여줬거든요. 그런 부분들 국내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예탁금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과거에 미쳤던 영향력을 사실은 뭐 표로 한번 보여드린다라면은 공매도 금지가 2009년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상승을 했고요. 2011년도에 있었을 때는 사실 하락을 했습니다. 뭐 이슈들의 영향력도 분명히 많이 받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다고 이 주식이 무조건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의 실적이라든지 이 실적 영업이익 추정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영향력은 많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까요? 네, 사실은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더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수치상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도 있고 안 미쳤을 때도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분명히 좋지 않은 이슈임에는 분명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있어서는 조심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